좋아요, 구독!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합니다. 차장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세하게 늘 시장 친절하게 분석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큰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는 가운데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.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실까요? 일단 조금은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1월 초나 중순까지는 시장이 2,30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고 해도 지금 섣부르게 저가 매수 들어가면은 물릴 가능성이 더 큰 장이죠.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한국 시장은 역시나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되는 시장이죠. 왜 선물을 매수를 외국인들이 해주면 특히 금융 투자에서 따라서 매수를 하는 그러한 패턴이 되죠. 벡터독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명의 운전수로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죠.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모습인데 지금 시장은 좀 선물 120분봉 차트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240 이동평균선이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. 이탈을 했어요. 이게 약간 좀 속임수를 주고서 반등을 줄 수도 있는 위치이기도 해서 혹할 수도 있는 위치인데 차라리 증시가 강하게 좀 반등을 줘서 양봉을 나오면서 한 2,330선 정도 선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서 지지를 한다. 그러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은 시장이다.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. 따라서 좀 관망할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래도 연말까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 업종이 무엇이냐? 요거를 이제 또 제가 한번 좀 찾아보자면은 이러한 와중에 최근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유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유통업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많이 있죠. 백화점도 있고 면세점 있고 대형마트도 있을 테고 등등등등 편의점도 있고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이제 편의점 업계가 될 것 같아요. 편의점에서는 이제 GS 리테일, BGF 리테일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. 다 아시겠지만 GS25하고 CU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편의점 업계가 유통업체 중에서 3개월 영업이익 변화율이 제일 높아요. 제일 이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보면은 특히나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가 한 5.9% 이렇게 상승될 걸로 보이고 이게 이제 그 전달만 하더라도 한 1.3% 정도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보는 거죠. 그리고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도 이제 보합선에서 한 2.9%대까지 영업이익이 플러스 될 것 같다.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주들을 좀 유심히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.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. 자,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저희 그 유통업은 결국은 소매 판매를 좀 잘 보셔야 돼요. 근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사실 2021년도 4분기에 연성장률 14%를 꼭대기로 해가지고 2023년도 한 2분기 정도에는 마이너스가 날 것 같아요. 마이너스 한 1.7% 정도 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조금 빠른 폭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. 이렇게 지금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거든요. 그렇게 보면은 주가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거죠. 어차피 소매 판매업이 둔화되는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야 돼요. 내년도가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거는 그 사실인 것 같아요. 그 인정을 하면서도 왜 편의점주를 봐야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장 환경이 경기 둔화라든지 좋지 않은데 저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온라인 쪽에서 판매량이 되게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? 오프라인으로 이제 직접 간다기보다는 요새는 날씨도 춥고 그죠? 아직도 이제 코로나 쪽도 있고 하니까. 근데 그 역으로 지금 온라인이 줄어들고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그 소매 판매를 하는 게 더 늘어나고 있어요.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오프라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프라인 하면은 저희가 생각나는 게 이제 편의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 편의점주들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특징주 관심주로 가지고 온 게 오늘은 GS 리테일을 한번 제가
그 관심주, 특징주로 가지고 왔는데 추천주로 가지고 왔죠. 자, GS 리테일이 저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편의점 사업부, 뭐 호텔, 슈퍼마켓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. 하는 게. 근데 편의점 사업부가 사실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매출액이 상승을 하고 있죠.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온라인보다도 현재 오프라인 쪽을 더 선호를 많이 하는 트렌드로 이렇게 좀 변하고 있어요. 사실 이게 언제 또 뒤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소매 판매가 둔화되는 그 시점에서 맞물리기 때문에 2023년도도 이러한 편의점주들이 강할 가능성이 높고, 표에서 보시다시피 맨 위에 있는 게 편의점 사업부의 매출액인데 계속 꾸준히 느는 걸 볼 수 있죠. 한 6조 정도에서 한 8조까지도 이렇게 2023년도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, 영업이익도 따라서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게 GS 리테일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 부분에서 보시면 될 수 있는데, 편의점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한 2천억 정도 되다가 내년도에 한 3,500억 정도로 턴어라운드 될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. 더 중요한 거는 그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, 진한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타 부분이 이제 이커머스 쪽입니다. 온라인 쪽을 얘네가 비중을 좀 많이 줄였어요. 사실은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정리를 많이 해서 마케팅 비용이 줄였거든요. 그래서 2022년도에 최고 피크를 찍었었던 영업이익 적자 1,800억에서 1,800억에서 2023년도에는 한 1,100억대까지 쭉 올라온다는 거죠. 그래서 이커머스 쪽에서 적자를 줄이고 본업인 편의점 쪽에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, 그래서 2022년도를 적자로 가장 실적의 하단으로 보고 있고, 2023년도에서는 가장 큰 폭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기대된다, 이렇게 보기 때문에, 자, 이번 주 오늘 월요일에 추천주는 저는 GS 리테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!